우리 모두 작은 행복이 있었네. 서로 만나 함께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1월 3일부터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오늘 16일까지 사적 모임은 여전히 4명까지만 가능하고요. 식당과 카페 등도 저녁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됐지만요, 우리 역시 서로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2022년을 기원하면서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34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인천의 신규 확진자 수도 1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새해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부천 대전과 부천 역곡, 인천 계양과 검단 신도시까지 우리 지역에서도 5,700여 가구 사전 청약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올해 인천과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주요 지자체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시 을 당협위원장이 3일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3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87명 증가했습니다. 인천의 신규 확진자 수는 34일 만에 100명대로 감소했는데요. 부평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6명, 계양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8명입니다. 집단 감염으로 분류된 부평구의 무도장과 관련해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동일 집단 격리 중인 계양구의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34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3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917명입니다. 이 중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47명, 김포 지역은 53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네, 부천 대전과 부천 역곡, 인천 계양과 검단 신도시까지 우리 지역에서도 5,700여 가구 사전 청약 공급 예정돼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모집 공고한 사전 청약 물량은 4차 공공 분양에서 13,600가구, 2차 민간 분양에서 3,300가구입니다. 4차 공공 분양 사전 청약은 3기 신도시에서 6,200여 가구, 이외 수도권 입지 8곳에서 7,3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번 사전 청약을 받는 우리 지역 공공 분양 물량은 3,000여 가구입니다. 먼저 부천 대장 신도시는 A5블럭부터 8블럭까지 1,800여 가구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전용 면적은 46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로 모두 소형입니다. 지난해 사전 청약을 먼저 시작한 인천 계양 신도시도 이번에 신혼희망타운 3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전용 면적은 모두 55제곱미터입니다. 신도시 외 부천 역곡지구에서도 신혼희망타운 900여 가구를 사전 청약받습니다. 부천 역곡 신혼희망타운 전용 면적도 모두 55제곱미터입니다. 검단 신도시에서는 AB20-2 등 3개 블록에서 3개 분양업체가 모두 2,600여 가구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전용 면적은 72제곱미터에서 147제곱미터까지 다양합니다. 국토부는 20평대 아파트 분양가를 3억에서 4억대로 사전 산출했습니다. 시중 가격의 60에서 80% 가격이다 보니 사전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를 보면 인천 계양과 부천 역곡 신혼희망타운의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주택이 각각 3억 3천만 원대와 3억 8천만 원대였습니다. 부천 대장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주택은 4억 3천만 원대였습니다. 민간 공급 물량인 검단 신도시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주택의 경우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대의 분양가를 보였습니다. 사전 청약 접수는 1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공공 분양의 경우 2월 17일, 민간 분양의 경우 1월 18일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될 경우 일반 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뜨거운 불장의 연속이었죠. 자, 2022년 새해 인천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하정민 부동산 리서치 닥터아파트 전문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지난해 인천의 아파트 값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초부터 수도권이라든지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승률 1위에 계속 머물렀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권이나 수도권 내의 흐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하락세의 둔화라든지 이런 모습은 다른 시도보다는 월등하게 아직까지도 좀 상위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상승 여력은 조금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인근의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는 아직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세는 있었으나 기간에는 워낙에 그 재가치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 때문에 상승한 부분 혹은 서울권에서 밀려 나온 이주 수요 때문에 또 개발 수요와 맞물려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은 상승세는 약간은 둔화는 되겠지만 올 상반기까지도 소소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선거 등의 큰 이슈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강보합세로 부동산 시장이 되게 얼어붙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겨울철 비수기라는 점도 있고요. 지금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라든지 자금의 금리에 대한 제한성들 때문에 현재는 지금 보합세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이 양측의 후보가 강경과 그리고 약간의 완화, 약간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약간의 어떤 관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을 앞두고서는 개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약간의 상승세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현재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서울 수도권의 중위권 아파트 혹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뭐 둔화세를 넘어서서 약간의 이제 가격 조정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대선이나 이런 어떤 시기적인 그 정책적인 것을 제외하고 봤을 때에도 시장에 사실은 지금 뭐 물건이 이제 공급량이 아직 뭐 충분한 편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뭐 뉴스에서 봤을 때 이제 뭐 하락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혹은 뭐 전세에 있는 이제 전세 물량이 이제 지금 뭐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진 시점이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정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잠긴 매물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선 어떤 영향에 따라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에 이게 아주 크게 하락세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올해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략까지 세워주신다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매수하기가 조금, 뭐, 새 집을 매수한다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는 새로 들어온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흥행불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기존 아파트와의 차이, 그리고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지금 이 기존의 아파트, 이제 신축 아파트라 해도 상승세는 조금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땐 좀 눈여겨보셔야 될 지역은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1개 과거에 이제 개발구역 해제가 된 지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위주로 보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청약이나 3기 신도시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만 도심권 내에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 뭐 인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지역을 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실수요자들 분에게도 좀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정민 전문위원과 함께 2022년 인천의 부동산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이제 올해가 호랑이 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호랑이는 대한민국의 그 토속적인 아주 영특하고 기운찬
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모두가 그런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정말 올해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공부 더 열심히 해서 학점도 잘 받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바로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돼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힘든 시기인데 모두가 활발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재수를 결심하게 됐는데 꼭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리고 코로나도 좀 극복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민년 새해 첫 주를 맞았습니다. 지역 곳곳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올해 인천과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주요 지자체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이민년 새해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달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내일 저축계좌 제도를 운영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오는 6월부터 최대 1년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 주는 자립정착금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인천은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정책도 강화됩니다. 부천과 김포, 인천은 앞으로 2년 동안 출산 가정에 매달 현금 30만 원을 영아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 7살까지 지급했던 아동수당은 기존보다 연령을 올려 만 8살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새해 출생한 신생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인천에서는 대중교통 제도도 일부 달라집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인천 섬 지역 주민들은 오는 3월부터 성인 시내버스 요금인 1,25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올해도 인천이음카드는 10% 캐시백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의 당협위원장이 3일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첨단 산업을 유치해 배드타운으로 정체된 부천을 성장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과학고와 국제고를 유치해 교육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도시개발계획의 전 과정을 모두 공개해 투명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은 악몽이었다며 현 정권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 정권의 탈원전,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체를 통해 절박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3일 오전 인천 수봉공원 현충탑을 참배하며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참배는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이재복 인천보훈지청장이 함께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2년 이민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일상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며 국가 유공자를 위한 선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훈 가족의 예우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가 2022년 상반기 청년 인턴 사업 참여자 18명을 모집합니다. 접수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된 고졸 이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계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한데요. 계양구는 1차 전산 추첨과 2차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